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새벽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소식.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 올라가는 팀들이 가려졌죠. 인터밀란과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또 우리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 굉장히 뉴스만 많이 나오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한판 승부 영원한 해설가. 근데 최근에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연전하셔가지고요. 갑자기 이분과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눌 수 있을지 오늘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한준희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그 영전이라는 예.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 좋은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꽃가마 탔다. 근데 이동을 완전히 했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인데 예. 이동을 하면서도 예. 멀티버스 같은 이 한판 승부에도 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전의 사전적 의미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라는 앞으로 그 말씀을 해설도 드립니다.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제 피로도가 허락하는 한은 계속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예. 저를 부회장으로 이제 선임한 이유도 그간 조금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 팬들과의 소통, 언론이나 미디어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요량으로 저를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완전히 접는다면은 사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축구협회 쪽에다가 뭐 나 하던 거 다 하게 해주면 내가 부회장 맡아줄까 이렇게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제안, 역제안, 뭐 그냥 제안, 역제안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뭐 한판승부 자문위원이시니까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섭외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예. 제가 하고 있는 특임 교수랑 비슷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회장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부회장이 이번에 7분이 이제 선임이 7명? 되셨는데 아하. 그 가운데 상근 부회장이 이제 김정배 전 이제 문체부 차관이신데 차관급이네 우리 부회장님. 한준희 해설님. 차관보다는 조금 아래 아닐까요? 그 차관보? 차관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알고 있던 전무이사 역할을 하시는 상근 부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제 회장부터 뭐 부회장 이런 이제 직제가 있지만 예.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경영적인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전무이사라는 직위가 있었는데 예. 지금부터는 전무이사를 두지 않고 상근 부회장이다. 상근 부회장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회장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예. 각각이 모두 좀 주력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아하.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 홍보, 소통 이쪽에 좀 더 이제 주력하는 부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판승부 자주 나오셔야겠네 그러면. 그죠? 한판 안 나올 수가 없는 안 나올 수가 없네. 굉장히 안 나오시면 소통과 직무유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속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 구속사안까지 가능합니까? 이번 정부는 또 여러 가지 구속으로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자 일단 우리 시사에 너무 몰두하시는 청취자들을 또 스포츠 세계로 기물을 예, 그러니까. 예. 자, 일단은 지금 중국 공안에 우리 대표 선수 한 분이 또 구금돼 있다. 이런 소식에 있어서 팬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손준호 선수. 지금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저도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예. 지금 중국 축구협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들쑤셔진 상황이고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초상집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국 축구협회 자체가 지금 이미 승부조작 그런 뭐 이런 문제로. 기능을 쉽사리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상태다. 그런 상황이고 어허. 손준호 선수에 관련돼서 가장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지식을 얻으려면 정보를 얻으려면 그래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뭐 대사관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준호 선수가 구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정말 어떠한 이유로. 사안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지금 그 선수가 놓여 있는지 자체를 지금 저희는 쉽사리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뭐 승부 조작 그리고 뇌물 혐의.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인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축구계에서 최근에 승부 조작에 의해서 이제 구금된 인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가 한마디로 난리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손준호 선수가 그 사안에 연루가 됐다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일설에는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가 뭐 감독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뭔가에 좀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손준호 선수 자체에게 지금 뭐 유죄다 무죄다 뭐 어떤 사안에 의해서 지금 구금이 돼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정보와 지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본인의 없습니다. 입장도 알려진 게 없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변호인을 그쪽에서도
뭔가 선임은 했겠죠. 그런데 저희와는 좀 다른 체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뭐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그 변호인이 외부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그때 아마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다려보고요. 자, 이제 축구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밀란은 올라와 있었고 AC 밀란이 이기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을 4대 0으로 네. 이겼어요. 레알이 정말 챔피언스 리그를 위한 팀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 중 하나인데 네. 대형이야. 맨체스터 시티가 4대 0으로 이겼어요. 그 맨시티가 그만큼 크게 이길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아주 극적인 승부로서 지난 시즌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울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승까지 했죠. 거머쥐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승에 레알이 약간 좀 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매너리즘 벤제마, 벤제마 모드리치, 아하.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나이가 뭐 많아도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기적적으로 지난 시즌에 유럽 챔피언까지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분야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대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을 약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의 레알은 지난 시즌의 레알보다 강화된 레알이라고는 보기 힘든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트로피를 딸 수 있는 전술을 보다 맨시티에 더 많이 심어놓은 시즌이 올 시즌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태까지 맨체스터 시티를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는 팀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올 시즌의 맨시티야말로 트로피를 정말 실질적으로 거머쥘 수 있는 전술로 아주 잘 무장된 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영국 EPL 리그도 우승할 수 있고 또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할 수도 있는 트래블? 여기에 FA컵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리그 우승은 거의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죠. 아스날이 지금 맨시티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리그 우승은 거의 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인테르 밀란과의 대결인데 액면가의 전력 및 평론가들의 아마 평가는 맨시티가 더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아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근데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그럴 때 꼭 이른바 언더독 팀이 우승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인테르 밀란도 절대로 이제 경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의 트래블 가도에 정말 그 이상한 걸림돌이 하나 나온다면 그것이 맨체스터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FA컵. 그런데 예. 어찌됐건 FA컵은 세 가지의 트로피 가운데에서는 가장 작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 해봤고 지금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하셨는데 네. 요즘 우리 김민지 선수가 그 팀 갈 수 있다. 예.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갑자기 떨리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되셔서 이게 책임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이 높다? 이 이적이라는 거는 네. 정말 유니폼 들고 사인하는 거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김민재 선수를 뭐 많은 지금 특히 돈 많은 빅클럽들이 노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능성이 그 가운데에서는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바이아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한화로 얼마쯤 하나 그래서 810억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옵션이 이제 붙어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팀으로 옮겼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줘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팀이 복수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선이 아마 810억이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아웃이라는 개념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판 승부 전속인 진중권 작가를 네. 다른 프로그램에 데려가려고 한다면 얼마를 내야 된다.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아웃. 그러기 위해서는 예. 한판 승부가 진중권 작가님과 이미 사전에 계약을 맺어놔야 됩니다. 이 계약했다고 어, 치고 저 자유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선수. 당신이 나갈 때는 다른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당신이 떠나려면 당신의 주머니에서 우리에게 1조 원을 줘야 된다. 아하. 뭐 예를 들어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는 게 원래는 진중권 작가 선수님이 예. 한판 승부 측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 클럽이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을 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돈을 줌으로써.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은 클럽 상대 데려가려는 클럽이 내주는 이제 것이다. 그걸 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 김민재 선수는 그 금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거다. 네네네. 그럼 김민재 선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예. 김민재 선수 주머니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김민재 선수의 주머니에는 일단 이적료의 규모가 이제 이게 바이아웃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이적료가 될 텐데 예. 이적료의 규모가 이 정도 크면은 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맨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또 명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 주머니에도 뭐 꽤 들어간다. 일주일에 뭐 수억 이상 꽂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 80억이라는 설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하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가면 박지성의 위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제 밸런스 게임. 그거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살 수 없는 말입니까? 너무도 난이도가 높은 지금 질문을 야, 던지시는데요. 난이도가 높아진 정도까지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긴 한 거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약간 생겼죠. 아. 그런데 다만 김민재 선수는 아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가는 걸로 확정된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심지어 뛴 것도 아니고, 뛴 것도 아니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나폴리 이외의 클럽으로 어쨌든 옮겨서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증명해야만이 이제 박지성 선수의 레벨이 될 수 있겠죠. 워낙에 박지성 선수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나폴리가 이번에 이제 마라도나 이후에 이제 33년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보니까 골을 별로 안 먹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김민재 선수 덕일 가능성이 큰데 예. 그래서 이거 혹시 국뽕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정상회담에 알베르토가 이거 국뽕 아닙니다. 정말 라고 대단한 얘기하더라고요. 거다. 정말 대단한 정말 거다라고 대단한 얘기를 거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베르토 씨에게 국뽕은 이탈리아 뽕 아닙니까 혹시? 한국 사람, 한국 이번 사람이에요.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뽕 아니에요. 예, 여기인데 대한민국 그런 뽕이에요. 예. 저도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제는 많은 해외 평론가들도 올 시즌 전 세계에서 정말 탑5 뭐 탑7 이런 수비수를 꼽을 때 김민재 선수를 빼놓으면 그 평론가가 좀 이상할 정도로 이탈리아 리그 전체에서 뭐 1등이 평균적이고요. 아하. 뭐 아무리 뭐 최소한으로 해도 2등 이상. 이게 아마 1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등을 해야 맞고 그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전 유럽으로 보더라도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한 폼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는 과제는 있지만 어찌 됐건 올 시즌만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월드 클래스다라고 불러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피지컬이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수비를 할 때 상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체더라고요. 하체로 톡 치니까 그냥 사람이 나 동그라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대단한 피지컬의 이른바 육각형 수비수로 유명하죠. 김민재 선수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거의 없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일단 속도가 빠르거든요. 스피드가 잘 엄청 뛰어요. 그 정도 몸집에 사실 속도가 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사실은 빅클럽용 수비수예요. 왜냐하면 보통 빅클럽들이 아무래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누르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뒷공간은 넓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수들의 뒷공간 커버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김민재 선수는 필연적으로 빅클럽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에서 예. 보니까 속도가 3위더라고요. 공격수들 제치고. 그러니까요. 진짜 가면 또 어느새 이렇게 또 사전 조사를 많이 요즘 하셨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올라가가지고요. 예, 김민재. 축구 저작이 이제 진중권 작가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예. 그 우리 한준희 부회장이면 김민재 선수와 직통 전화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네. 갑자기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강인 선수 넘어가 보면 네. 근데 이강인 선수도 정말 그 패스를 잘하고 지금 이제 마요르카 현 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뉴캐슬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도 나오고 네. 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 이름 나왔던 빅클럽 가운데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애매모호 오리무중이다. 다만 반드시 이적은 할 것이다. 이번에? 네, 마요르카에 머물러 있게 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강인 선수도 사실은 스페인 라리가 전체 미드필더들 가운데에서 예. 정말 뭐 탑10 뭐 이렇게 꼽힐 수 있을 정도로 올 시즌 너무 잘했습니다. 네, 마요르카의 그야말로 본체와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마요르카가 사실 기대치 이상의 순위에 올라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강인 선수 공헌도가 뭐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를 지금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데려가요. 그런데
데려갈 클럽이 어디인지는 약간 지금은 미지수인데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요르카가 설정해 놓은 바이아웃을 역시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약간의 이제 변수이고 잉글랜드 클럽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뭐 아스톤 빌라 얘기도 나왔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얘기도 나왔고 토트넘 더 얘기도 많은 나오고. 네, 토트넘 얘기도 최근에 나왔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폴리 얘기도 이강인 그래요? 선수에게 최근에는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들 가운데 과연 누가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들고서 이제 접근할 것이냐 이것까지는 아직은 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강인 선수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 여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고기를 많이 먹나요? 우리 차범근 선수 옛날 독일에 있을 때처럼? 그것도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피지컬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는 예. 본인이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아하. 약간 평론가들도 한두 가지씩 좀 약점을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한준희 해설위원 안 지적 안 하셨습니까? 저도 그때 뭐 한 0.5개 정도는 뭐 지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올 시즌 하는 거 보면 이강인 잘해. 선수도 거의 육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약점을 그렇게 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럼 해당 리그에서 전교 1등.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한 전교 10등 정도 한다. 네, 해당 특히 이제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드 같은 것으로 약간 국한한다면 10등보다도 더 높은 전교 5등. 자리. 5등 안에. 그런데 이제 중앙과 예를 들어 측면을 다 망라해서 보면은 한 스페인 리그에서 한 10등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 이제 아시안 게임 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그 클럽과 애시당초부터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합 대회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클럽에서 축구 세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조금 센 발언을 하나 하자면 축구에서는 거의 대회도 아닌 수준에 약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축구의 스탠다드에서는 피파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피파의 A 매치 캘린더에 아시안 게임은 들어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서 정말 100% 양해를 해줘야만이 이강인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군대 문제가 있으니까 아시안 그렇죠. 게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뭐 기회도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림픽 동메달 이내에 드는 것보다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의 확률이 아무래도 좀 더 높기는 하겠죠.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팀이 요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에 못 나가잖아요, 그죠? 뭐 끝까지 해봐야죠. 지금 유럽 무대를 두고서 지금 서너 팀이 한 4-5팀이 지금 경합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뭐 남은 경기가 많지 않아도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는 하는데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어렵죠.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리버풀까지만 이제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 좀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브라이튼이라든가 또 아스톤 빌라와 또 그 다음 티어 대회를 위해서 토트넘은 이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토트넘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디렉터, 이른바 단장도 없고 매니저, 감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토트넘 팬들이 조금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금 빨리 지금 선수단도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쳐 나가야 될 팀인데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가 떠나니 마느니 하고 있고 뭐 손흥민 선수의 거취도 사실은 뭐 얘기가 또 여름이 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장도 없고 감독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토트넘이 괜찮은 거냐라는 데 있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토트넘은 빨리 그런 부분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떠나는 게 확정됐죠, 거의. 제가 해리케인 선수라면은 떠날 것 같습니다. 요번만큼은. 그래요? 네, 제가 해리케인 선수라면은. 근데 해리케인이 이제 그 영국 리그에서 득점 1위 기록을 이제 본인이 차지한 현재 2위이기 때문에. 네. 1위 누구죠? 그 원래 알란 시어러 선수. 시어러 선수. 뉴캐슬에 뛰었던 시어러 선수의 기록을 한 60골 정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2-3년 더 뛰고 여기 뛰어야만이 본인은 영국 축구사상 최고의 골잡이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클럽들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리케인 선수가 만약에 바깥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이른바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레바민 수준일 거예요. 레바민?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 그 레바민
정도가 아니라면은 사실 해리케인 선수가 안 간다. 밖으로 나갈 이유는 없고 결국은 잉글랜드 내에 토트넘보다 더 사정이 좋고 토트넘보다 더 우승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보다 더 돈을 잘 쓰는 이제 그런 클럽으로 가게 될 공산이 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10중 8구는 잉글랜드에 그대로 남아서 히어로 선수의 기록을 궁극적으로는 저는 깰 수 있다고 봅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이 근데 영국 내 리그는 절대 안 보낸다고. 이제 물론 이제 레비 회장 입장도 사실은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겠지만 과연 끝까지 그것이 가능할지는 그거는 이적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분데스리가의 한국 선수들이라든지. 네네. 예, 그 근황 좀 알려주시죠. 분데스리가에서 특히 이재성 선수가 사실 92년생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이 본인의 정말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재성 선수가 잘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한 2명 정도의 선수는 그리스 리그에 갔던 그 황인범 선수. 아마도 올여름에는 어딘가 이제 빅 리그로 오지 않겠나.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 리그 거의 아까 김민재 선수가 넘버원 세리에아 수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황인범 선수는 또 그리스 넘버원 미드필더로 그리스 정규 1등 됐어요? 네, 정규 1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빅리그가 꽤 이제 유력해 보이고요. 올 여름에. 그리고 대단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젊은 공격수 기대주인 오연규 선수. 셀틱에 셀틱으로 가자마자 스코틀랜드 2관왕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렇군요. 벌써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컵 우승하고 스코틀랜드 리그까지 우승을 해서 또 리그 우승 확정짓는 경기에서 골도 넣었었고요. 오영규 선수는 아마 다음 시즌부터는 셀틱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부여받으면서 정말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망주로 보입니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초의 블랭크도 없는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우리 여름 축구 경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 여름 축구 잔치가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축구 잔치가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과 소통해 주세요. 6월 16일과 20일에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첫 승을 노리는 A매치 두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FIFA 랭킹 21위의 페루전. 우리보다 랭킹이 높아요, 페루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75위 정도 되는데 엘살바도르 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A매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며칠 후 5월 21일부터 U20, 20세 이하 FIFA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김은중 감독과 선수들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하순쯤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FIFA 여자 월드컵이 또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역시 이번 본선에 또 진출을 해서 그래서 6월 A매치 두 경기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 여자 월드컵이 있다는 사실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서 먼저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궁금하신 대목이 이제 클럽 친선 경기들이 많이 열려요. 그렇습니다. 네, 클럽 친선 경기들은 네, 제가 또 쿠팡 플레이 해설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7월 27일과 30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팀 K리그가 어우러진 경기들이 이제 7월 27일, 30일에 이제 펼쳐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7월 26일, 29일, 8월 1일에 그 울버햄튼과 셀틱과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또 내한을 해서 이 팀들이 또 어우러진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어우러진 시리즈가 또 펼쳐집니다. 울버햄튼은 이제 황희찬이 있다는 걸 살짝 얹어주셔서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셀틱 오영규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무리뉴 감독이 있는 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6월 8일에는 나폴리와 마요르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떠나기 전에 이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예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6월 달에 이거를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6월 8일 경기는 문제가 없는데 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0일에도 주최 측은 경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6월 10일에는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그 규정 때문에 이게 쉽게 승인이 나기는 조금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10일에는 K리그 1 경기들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네, K리그 경기가 K리그 1 특히 이제 그런 경기들이 열리는 날에는 사실은 다른 축구 이벤트를
가급적 하지 않는 쪽이 지금 연맹과 아하. 협회의 기본적인 이제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네. 요 문제를 풀어야만이 이제 6월 8일에 경기하는 마요르카와 나폴리가 한 경기를 더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 있느냐는 이제 향후에 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그럼 부회장님의 역할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 그거는 이 문제를 다루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네. 저의 역할까지는 어쨌든 아닙니다. 김민재 네.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맞붙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요 기간은 요 기간이 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예. 선수들이 사실은 휴가 가는 시간이거든요. 아. 네, 사실은 시즌 끝나고 정말 직후라서 요때 이제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맞붙긴 하는데 마요르카와 나폴리 선수들이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목숨 걸고 그치. 싸우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십니다. 심지어 라디오 듣는 청취자께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도 적지 않고 본인이 다 외운 날짜를 말씀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에 오늘도 성공하신 대한축구협회 한준희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